미적분 1에서 지금 이제 6단원 도함수 활용 3에 있는 속도랑 가속도 그리고 뭐 시각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 뭐 부피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 중학교 개념을 좀 끌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잠깐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자, 우리 거속시 구하실 때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는 뭐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구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야. 자, 이거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 위치 같은 거는 모조리 다 수직선 위에서 그 점의 위치, 그 점에서의 속도, 그 점에서의 가속도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x 또는 ft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될 텐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시각 t에서의 그 점 p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x라는 놈이 5t-2t 제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t가 1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우리가 t자리에 뭐 넣으시면 되겠어? 1 넣으시면 되지 않겠어? x의 위치는 3이겠다. 점 p의 위치는 3에 위치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점 p의 위치를 이제 ft 또는 x로 표현할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까지 보실 거야.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일단 앞 단원에서 배우셨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t에서의 지금 위치야. 이 t에서의 위치에서 우리가 t에서 얼마나 더 간지 몰라. 시간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가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뭐 ft 플러스 델타 t 이 정도로 이 시각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갈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보실 수 있냐? 앞 단원에서 보셨던 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 평균 변화율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 시간이 t 플러스 델타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갔으니까 델타 t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위치는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것만큼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 이거 좀만 정리하면 요거지 않아요?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요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움직였을 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정도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럼 리미트를 붙여서 델타 t라는 놈을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이건 어떻게 되실 것 같아? t에서 델타 t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의 변화량이었는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가 될 수 있겠다? 속도가 될 수 있겠다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식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이셨어? 이거 도함수의 정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f 프라임 t가 되겠더라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지금 의미하시는 게 뭐라고? 이 식 자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금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낸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시간이 시각 t에서의 뭐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시각 t에서의 속도겠더라 정도로 우리가 이 식을 보실 수 있지 않겠냐고까지 납득이 돼요? 근데 우리가 f't라고도 쓰고 보통은 뭐라고 많이 쓰냐면은 속도, velocity죠. vt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f't나 vt나 여러분들이 위치를 한번 미분하시게 되면 그거는 어떤 식이 되더라? t에서의 속도에 대한 식이 되더라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까지 납득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속도 했으니까 뭐 해보셔야겠어? 가속도를 해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의 정의가 뭡니까?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이야?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에서의 가속도의 정의죠. 그럼 얘를 통해서 또 식을 세워보시자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t에서 또 델타 t만큼 같다고 생각을 해보셔. 그럼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를 뺀 거에서 f 프라임 뭐 또는 vt에 넣을 수도 있죠. f 프라임 t에다가 t 플러스 델타 t에서 f 프라임 t를 빼신 게 요 놈이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식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델타 t분의 f 프라임 t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f 프라임 t를 뺀 식이구나. 얘를 또 어디다 보내겠어? 우리가 그 점에서 그 시각에서의 변화량을 보시려면 시간의 변화량이 델타 t가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씌워주시면 우리가 그 시각에서의 변화량을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납득되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얘도 지금 또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보이신단 말이야. 우리가 일단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미적분 2에서 정확히 다루겠지만 f't를 한 번 더 미분한 우리가 두 번 미분한 식을 f2't 뭐 이계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요놈은 변곡점, 3차 함수의 변곡점 할 때도 어느 정도 다뤘던 내용이니까 자, ft를 두 번 미분한 식이구나 t에 대해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얘는 이렇게 씁니다. 가속도 a라고 많이 쓰잖아요. at라고도 작성을 하신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시각 t에서의 뭐구나? 가속도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으면은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표현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위치가 있었어요. t에서의 위치.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는 뭐가 되는구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되는구나. 또 이 속도를 미분하시면 t에 대해서 이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뭐가 되는구나. 그 시각 t에서 그 점에 대한 가속도가 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럼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미분해서 걔네들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건 딱 하나야. 속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안 배우셨어도 속도랑 속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속도랑 속력에는 차이가 있어. 자, 뭐가 있어? 속력은 여러분들 음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를 점 P의 위치라고 해요. 그럼 수직선의 X축을 봤을 때 양의 방향에 있을 거고 음의 방향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속도라는 놈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구나. 이 수직선 위의 위치로 봤을 때 음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음수라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는구나.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했으면은 이걸 통해서 뒤에 내용 시간에 따른 뭐 위치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이런 것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시각에 따른 그 세 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리, 속도, 가속도랑. 자, 시각에 따른 길이의 변화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GT라는 식이 있어요. 뭐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수도 있는데 GT라는 놈이 어떤 시각 T에서의 그 선분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 그럼 우리는 그 시각에서의 그 길이의 변화율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쨌든 T랑 T 플러스 델타 T를 놓고 우리가 평균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델타 T가 0으로 하염없이 리미트를 씌워서 보내시게 되면은 그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GT라는 놈을 길이를 잡았을 때 G'T는 그 시각 T에서의 그 선분의 길이의 변화율이 되지 않겠냐고. 뭔 소린지 이해돼요? 자, 넓이도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이 만약에 HT라는 놈을
어떤 시각 t에서의 어떤 도형의 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h't는 t에서 또 델타 t를 보냈을 때 그 도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생각할 텐데 그 델타 t를 리미트를 씌워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그 시각 t에서의 도형의 넓이의 변화율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고. 납득돼요? 자, 그럼 부피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지. 자, 부피라는 놈도 어떤 시각 t에서의 그 도형의 부피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얘를 미분한 v't도 그 부피의 그 시각 t에서의 부피의 변화율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냐고. 아,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결국에 변화율 같은 단어들을 보셨을 때 우리는 원래 길이, 넓이, 부피 같은 거를 t에 대한 식으로 세우셨을 때 뭐 시각 t는 2에서의 넓이의 변화를 찾아라. 아, 그럼 미분해서 t에다가 2를 때려 넣자는 얘기인 거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겠냐. 거리 속도, 가속도랑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통해서 지금 앞선 내용 토대로 셀에 있는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게요. 네, 유형 10번부터 대표 여지 한 개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10번 속도에 대한 유형이고요. 문제 쭉 읽어보시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X, 근데 X는 T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편의상 XT, 뭐 FT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 위치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t에다가 0 때려 넣으니까 어때요? x가 0이 나오죠?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셔. 그랬을 때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찾재요. 순간의 속도를 찾재. 그럼 우리가 그때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간 t를 찾으신 다음에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찾자는 거니까 우리가 vt,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t에 대한 함수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 시간을 때려 넣으면 되겠다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자, 그럼 보세요. xt는 우리가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t는 4t인데 얘가 다시 원점이래요. 결국 얘가 뭐 될 때를 찾으시는 거야? 얘가 0 될 때를 찾으시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셔. 우리가 t로 묶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아, 우리는 t가 0이거나 2일 때 위치가 0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죠. 우리는 t가 2일 때 이때의 속도가 궁금한 거다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그럼 우린 이때의 속도를 찾으시려면 뭐 하셔야 돼? 우리가 위치에 대한 식을 지금 t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시각에 따른 속도에 대한 식으로 보실 수 있다고. 자, 미분하시면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죠. 얘가 지금 점 P라는 놈이 시각 t에서의 속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t가 2일 때의 속도가 궁금하신 거라고. 자, 2 때려 넣으시면 얼마예요? 12 더하기 4 마이너스 16이니까 0이 되지 않겠어요? 아, 우리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0이구나 정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자, 되시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1번. 자,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예요. 그럼 그때 그 위치를,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해놨어. 당연히 0 때려 넣으면 얼마가 나오셔야겠어?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을 나오실 거야. 0 넣어보시면 0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속도가 4인 순간에 그때 가속도를 찾재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위치보단 뭐가 궁금하신 거야? 속도가 4일 때를 찾으신 다음에 그때 t를 통해서 그거의 가속도까지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위치는 t에 대한 식으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8t 요런 꼬라지인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뭐가 돼? 얘는 속도가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뭐가 돼? 얘는 t에 대한 그 점 P에서의 점 P의 가속도가 되실 거라고. 시각 t에서의. 자, 그럼 보세요. 속도가 4인 순간에 이 vt가
4인 순간의 t를 찾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계산해 보셔. 넘기셔서 6 묶으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더라.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t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되시는 거 아니야? 자, 상상을 하셔. 여러분들 시간 양수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말이 안 돼. 아, 그럼 우리가 속도가 4인 순간은 지금 t가 2일 때구나. t가 2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해라. 뭐 찾자는 거예요? a 2 찾자는 거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 맞아? 자, 2 넣어서 계산하시면 얼마야? 18.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나가 볼게요. 692번에 유형 12 대표 유형 보시면, 자, 역시나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대요. 좀 쓰고 갑시다. XT라고 쓰는 게 조금 보기 편해서 XT로 작성을 하시면은, 자, 요런 꼬라지고, 얘가 지금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지금 새롭게 나왔죠, 뭐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점 P는 항상 어디 위로 움직일 거예요? 미적분 원에서는 수직선 위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수직선 위로 움직일 텐데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는 속도가 어떤 상황? 양수인 상황이신 거 아니야? 속도가 양수이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꺾지 않겠어? 다시 음수이다가 속도가 양수가 되면 다시 양의 방향으로 꺾지 않겠냐고. 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 맞아? 아,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 아, 속도에 부호 변화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속도의 부호 변화라는 얘기는 이 위치가 xt란 말이에요. 얘를 미분하신 게 속도지. vt라는 놈이, 얘를 미분하신 vt라는 놈이 뭐구나? 얘가 부호 변화가 있구나. 만약에 얘가 x고 여러분들이 3차 함수라고 생각하셨으면 어떤 상황이구나?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극값인 상황이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자는 거고, 아, 그럼 우리가 결국에 얘가 0 될 때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고요. t축입니다.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요? 1이랑 3에서 만나지 않아요? 얘네에서 부호 변화가 있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구나 정도라고 보실 수 있어. 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랑 B라고 하재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각각 그 시간이라고 하면은 A란 놈은 T가 몇일 때구나? T가 1일 때구나. 그때의 위치는 여기다가 1 넣으시면 되지 않겠어? 수직선 위에서 4라는 놈의 위치에 있구나. T가 3일 때는 어때요? B라는 놈이라고 하셨을 때 그 시각에서의 위치를 보자는 거니까 여기다 3 넣자는 거 아니야? 자, 3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0 되죠. 아, 각각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보자고 했으니까 얼마구나? 4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고. 납득돼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 속도가 부호 변화가 있구나 정도로 납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분했을 때 3차 함수여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있던 상황.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는 못합니다. 왜?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멈칫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변화, 운동 방향 변화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유형 13도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크게 없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유형 13부터는 이제 뭐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그때 움직인 거리를 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재요. 그때 거리 또 x인데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얘가 12t-0.4t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정지할 때까지니까 t가 몇 초일 때 정지한지가 궁금한 거 맞으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다가 0 때려놓는다고 그게 정지한 겁니까? 위치에다 0을 때려놓은 건 뭐예요? 그냥 위치가 0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 맞아?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지한다는 얘기는 뭐가 0이 되는 상황이야?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을 보자는 거 맞아? 납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t에서 볼 게 아니라 어디서? 얘를 미분하신 vt에서 이 식을 쳐다보셔야 될 것 같다고. 미분하시면 12-0.8t요. 얘가 0 된다는 얘기가 이 열차가 제동을 걸어서 뭐 했구나? 정지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고. t가 얼마일 때예요? t가 15일 때 정지하는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우리 t가 0일 때 제동 움직인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당연히 빵이죠. 그리고 t가 15일 때 움직인 거리가 있으면 그때까지의 거리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상 뭐 구하자는 거구나. x에다가 15 넣은 이게 지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아니겠냐 정도로 보실 수 있다고. 자, 15 넣으시면 180 마이너스 0.4 곱하기 225. 자, 계산하시면 180 마이너스 5분의 2죠. 계산하시면 90. 움직인 거리 90m구나 까지 정확하게 단위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똑같이 14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14도 보시면 이건 좀 빠르게 갈게요. 처음 속도 20이랍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쏘아올린 로켓이 이렇게 있어요. 로켓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지면에서 처음 속도가 20으로 달렸대. 자,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하재. 그리고 h라는 높이는 얘도 t라고 쓸게요. 높이가 20t에서 5t 제곱을 뺀 요 식이 지금 t초 후의 높이래요. 자, 최고 지점에 도달했대.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거 ht가 결국에 높이 될 때 말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돼? 그냥 ht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시는 거 맞아요? 뭐 또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웠든 안 배웠든 1학년 통합과학을 배우셨으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위로 쏟아 올렸대. 그럼 뭐 중력이 있는데 당연히 어느 순간 꼬꾸라지지 않겠어요? 로켓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꼬꾸라져서 떨어질 텐데 어디를 찾자는 거구나? 여기를 찾자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여러분들 얘는 수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Y축이랑 평행하게 수직선을 놓았다 치면은 로켓이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상황인 거 맞아? HT가 최대가 될 때를 찾거나 아니면 또 속도가 0 될 때를 찾자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요. 편하신 걸로 푸시면 되고 이건 뭐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게 훨씬 더 쉽겠죠. HT가 최대가 될 때는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5로 묶으시면은 완전 제곱식 T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0일 때 T가 2일 때 최고 높이 몇 미터구나? 20m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다. 뭐 또는 속도가 0이다 해가지고 미분하셔서 20-10t는 0, t가 2일 때가 최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편하신 걸로 2차 함수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래 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15, 16은 이제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은 여러분들 그려진 거 토대로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는 뭐 15, 16이 지금 케이스가 나눠져 있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가? 속도냐? 위치냐? 가속도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속도냐 위치냐에 따라서 만약에 속도였다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지금 VT 뭐 또는 F'T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
위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를 통해서 가속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위치랑 마찬가지예요. 미분해서 얘를 통해서 속도의 그래프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가속도까지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유형 15는 지금 속도의 그래프예요. VT가 다음 그래프와 같대. 그럼 VT 그래프를 한번 토대로 볼게요. 보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D까지 VT가 음수예요.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D까지는 T가 D일 때까지는 운동 방향이 왼쪽이구나.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원점이 이렇게 했을 때 T가 D일 때까지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D일 때부터는 갑자기 운동 방향을 양수 쪽으로 바꾼 거죠. 양수 쪽으로 바꿔서 어디까지? H까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다시 H에서는 운동 방향이 음수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시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T가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VT 그래프죠. VT 그래프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시면 뭐가 돼? 가속도가 돼.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얘를 미분하시겠다는 얘기는 뭘 보겠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 맞아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음수죠. 1번 맞고 D부터 E일 때 속도가 증가한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잖아. 여기 속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한다. 자, B부터 E일 때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뭐 보시는 거라고? 지금 이게 VT 그래프니까 접선의 기울기 보시는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왜? 얘 몇 차니까? 직선이니까 1차함수 아니겠냐고. 일정하겠다. T가 F일 때 점 P는 정지에 있다. 자, 잘 생각하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라고요? 속도 그래프라고. F에서 속도가 있으셔 없으셔? 있으시잖아.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P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등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X축에 T축에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4번이 답이고 5번까지 보시면 자, 운동 방향 몇 번 바꾸네요? D에서 한번 바꾸죠? H에서 한번 바꾸죠? 2번 바꾸시겠다. 4번이 답이겠다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자, 속도의 그래프 똑같이 해석해 보시고 위치의 그래프까지 빠르게 보시면 위치의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시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프로 보실 땐 접선의 기울기로 속도를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래프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A까지일 때 위치가 어때요? T가 A일 때까지 위치가 E까지 올라가. 그러면 E가 이렇게 있으면 A까지, T가 A일 때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치가 A부터 C까지 쭉 마삼으로 가죠. 그럼 쭉 위치가 뒤로 가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지금 가다가 C부터는 다시 어때요? C부터는 다시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속도로 보셨을 때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어떤 상황? 양수인 상황. T가 A일 때부터 C일 때까지는 속도가 어떤 상황? 음수인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 자, A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해서 점 P의 속도는 T가 A일 때 최대니 무슨 그래프? 위치 그래프라고. 속도는 뭘로 보시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보시는 거야. T가 A일 때 최대냐? VA 얼마인 거예요 사실상? 빵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T가 A일 때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얘가 최대일 리가 없죠. 니은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니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뭐가 0 되는 거예요 지금? B는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은 어디서 바꿨어? T가 A일 때 바꾸셨다고. 니은도 틀렸고. T가 C일 때 속도가 0이니 자, T가 C일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속도죠. 어때요? VC는 0이겠더라. 그리고 C에서는 뭐 하는 상황?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시라고. 자, 디귿 맞고 마지막 리을 보시면 점 P는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어져 있냐 0부터 d까지 중에 자 원점 0입니다. 여기 아무리 많이 가봤자 2였고 쭉 거꾸로 가서 마3까지 찍고 그 뒤로 쭉 증가하는 상황이시잖아. 아 그럼 우리가 여기가 제일 멀리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가 t가 몇일 때였어요? c일 때였죠.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리을도 맞겠지. 디귿 리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으시겠다. 까지. 자 그럼 마지막 3개. 시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건 봤고요. 여러분들이 시각에 따른 위치, 길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유형 17번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키가 1.8m인 어이구 잠시만요. 잠시 죄송. 자 유형 17번부터 보시면은 710번 길이의 변화율이고요. 키가 1.8m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있대. 몇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가고 있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t초 뒤에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야. 2t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야. 단위는 미터라고 쳤을 때.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보자라는 얘기는 그림자는 여기서 가로등을 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우리 편의상 뭐라고 쓸까요? 여기를 ft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ft를 우리가 뭐에 대한 식으로 세우시고 t에 대한 식으로 세우시고 그 남자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미분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납득돼요? 자 그럼 보세요. 뭐 쓸 것 같아요? 지금 가로등 수직으로 서져 있고 사람 수직으로 걸어가니까 닮음 쓰지 않겠습니까? 자 ft 대 1.8은 ft 플러스 2t 대 3이지 않겠어요? 닮음 이용해서? 뭐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ft 대 2t가 몇 대면 이거 또는 ft 대 2t가 몇 대 몇이겠어? 자, 여러분들 1.8 대 3 몇 대 몇이에요? 3 대 5지. 밑변도 3 대 5일 거 아니야. 몇 대 몇? 3 대 2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럼 우린 ft가 몇 t구나. 그림자의 길이가 지금 3t구나. 얘 변화율이라는 거는 얘를 미분한 f't가 얼마냐. 3이구나 라고 보고 싶은 거라고. 그때 그림자의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잖아요. 그림자의 길이는 미터고 시간의 변화율이니까 시간 단위는 지금 몇 초죠?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이런 식으로 붙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어. 자, 되세요? 자, 길이는 뭐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넓이를 생각을 해보셔. 18, 19가 중요하고 특히 18이 자주 나옵니다. 18 잘 생각하시면은 문제도 제일 많아요. 길이는 2문제밖에 없고 넓이는 뭐 4문제 있고 부피는 3문제 있으니까 넓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자, 넓이도 보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더라. 자, 여기에 지금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원의 모양에 뭐 잔잔한 호수에 뭐 파장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cm씩 길어진대.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t초 뒤에는 얼마구나? t초 뒤에는 이 길이가 10t구나. 단위는 cm라고 보시고 그때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2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 그럼 뭐 보시는 거야? 넓이를 우리가 식을 세워보시는 거야. ft라고 세워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데 10t라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 파이 r 제곱이니까 100 파이 t 제곱이라고 우리가 원의 넓이를 세우실 수 있어. 근데 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여기다가 몇 초 걸 보자고요? 2초 걸 보자고. 2를 대입하시자고. 400파이가 되는구나 변화율이. 자, 여기서 단위는 길이 단위는 어땠어요? 센티미터였지. 근데 지금 넓이 구하니까 제곱했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자는 거잖아. 근데 시간 단위는 몇 초죠? 그래서 단위가 센티미터 퍼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는구나 정도로 보실 수 있겠다. 정답은 400.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부피까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부피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구를 이렇게 그렸어. 점선으로, 뒤쪽은 점선으로 그립시다. 자, 이런 구 모양이 있는데 얘 구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였대요. 맨 처음에 2였대. 근데 얘에다 공기를 넣어서 매 초 몇 미리씩 반지름을 늘어나게 했대. 5미리씩 늘어나게 했대.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야? 딱 봐도 센티미터랑 미리미터야. 단위가 다르죠? 단위 맞추셔야 돼. 얘를 0.5cm로 바꿉시다. 그럼 매 초 0.5cm니까 t초엔 0.5t지 않겠습니까? 까지 되세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t초 뒤에 2 플러스 0.5t고 고무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몇 초 뒤? 4초 뒤. 그럼 부피를 VT라고 세우시면 구의 부피는 어떻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거지. 얘 변화율 보자고 했으니까 미분하셔서 얼마 넣으시면 돼? 4 넣으시면 된다고. 4초 오니까. 자, 미분하시면 합성함수 미분이죠. 자, 똑같이 미분하신 다음에 뭐만 하시면 돼? 안에 거 한번 속미분 하시면 됩니다. 전기하수 푸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때 4초 오니까 4 때려 넣으시면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죠. 여기 0.5 계산하시면 얼마? 32파이구나. 이때도 센티미터가 단위인데 부피니까 세제곱,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는 초죠. 그러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더라. 정답 얼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 가속도, 속도와 다르게 시각에 따른 길이, 부피, 넓이의 변화율도 보실 수 있겠다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